자, 오늘은 시장 인사이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하고 계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지켜볼 곳은 바로 삼성그룹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자, 이재용 회장의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새롭게 뉴 삼성으로 출발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랠리에 시동을 좀 거는 듯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전부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갖고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의 이 상황이 예상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그 회장의 이 무죄가 앞으로 삼성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약주가 급등한 데에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할을 좀 해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삼성 관련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봐야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가와만사성이라고 네. 하나그룹주들이 좋았던 적도 있고, 그렇죠. 두산그룹주들이 좋았던 적도 있었죠.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1등 종목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엔비디아 관련돼서 야, 이거 공급 가능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언제든지 가능한 능력이 있어요. 네. 그동안에 HBM을 납품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삼성전자는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야 우리 증시가 3,300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무죄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제 이재용 회장이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려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HBM, AI 관련 이슈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 또 이 엔비디아와의 계약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께 추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왜 우리 삼성전자를 예전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면 이렇게 시장이 전고점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돈을 버시려면요,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신고가에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삼성전자 그때 좀 나도 갖고 있을 걸 이런 생각이 들 건데요. 앞으로 이 시장이 삼성전자와 더불어 그 3,3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에 대한 대응을 좀 보면 저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께 6만 원 구간에서 가족지킴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66,6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저희는 64,000원 이탈 안 하면 삼성전자를 계속 보유할 생각이고, 만약에 67,000원 돌파한다, 그럼 우리 3,300포인트 돌파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 종목들도 급등주들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가족 지킴선 자체가 위로 좀 상향이 되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자, 삼성의 제대로 된 지주사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삼성물산 하면 이런 이야기가 좀 떠오릅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주사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이슈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봐야 돼요. 삼성물산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추천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 지금 이재용 회장의 그 포인트 무죄 흐름을 보면요, 지주사에 대한 흐름이거나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이거나 삼성전자에 대한 관련주들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물산도요, 지금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너무나 깨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보시면 이렇게 한번 시세를 강하게 줬고, 그리고 눌림목이 약해요. 한번 이렇게 강하면 강하게 차익 실현을 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그리고 다시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줬고, 눌리는데도 저점에서 매수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의 이 무죄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삼성전자 관련주를 체크를 해드렸는데, 저희는 이 종목을요 173,000원 이탈하면 가족 지킴선으로 볼 예정에 있고요. 19만 원 돌파하면 이거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은 지주사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예전부터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삼성의 또 바이오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100만 원 돌파 이후에 꾸준하게 100만 원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 실적도 성장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제약주들이요. 네. 오늘 제약주 되게 좋았잖아요. 그게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의해서 이제 움직였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원래 시장이 좋으면요, 제약주들은 늘 움직이는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돈들이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삼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빼고 제약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근데 제약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실적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막 정말 엄청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실적 호조도 있고요. 성장성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방송을 보시면 제가 예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안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이 안 좋았을 때 역배열의 흐름이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제가 확대를 해드리면 이렇게 바로 양봉을 만들고 네. 양봉을 만들고 다시 정배열 초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정배열 초입과 좋은 호재가 나오니까 안 좋다고 여러분께 이야기했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좋다고 설명을 하죠. 주식은요, 늘 이렇게 생물 같아서 계속 보고 계속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왜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업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종목은요, 102만 5천 원을 가족 지킴선으로 봤고요. 그리고 110만 원 돌파하면 추세적인 흐름으로 계속 갈 것이다. 저는 이제 정배열 초기라서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 종목은 삼성중공업 종목이 되겠습니다. 좀 쉬나 싶었더니 언제 어느새 벌써 다시금 신고가를 좀 쓰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오늘 또 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수주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네. 여러분들께 조방원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중에 삼성중공업 몇 개들은 더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행히 오늘 조선업종들이요, 똑같아요. 안 좋게 봤던 조선업종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중에 으뜸이요, 오늘 수주 이슈가 있는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가, 예전에 우리가 하나그룹이라든지 두산그룹줄, 가와만사성 관련주들이 쭉 갔던 것처럼 삼성그룹주들이 다 못 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여러분께서 조선업 이외에 삼성그룹주로서 우리가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좀 보도록 하고요. 전 이 종목을 신고가에서 지금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구간을 봤을 때 매물 구간이었던 구간을 쭉 흘러내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추세적으로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주도주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종목은 18,000원 가족 지킴선, 19,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주도 종목, 어제보다 비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이 시장의 주도주다. 그런 종목들 중심에서 꼭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SK그룹주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온 이야기는 골드만삭스에서 HBM 경쟁 심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중립 리포트를 좀 냈단 말이죠.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모건 스탠리 쪽에서 안 좋은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조정이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예전에 하이닉스를 사서요. 네. 수익 실현을 하고 삼성전자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저희는 이걸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하반기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HBM,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혹시나 계약을 하게 된다면요, 지금 이 SK하이닉스가 독점적인 역할을 해줬지만 그 독점적인 역할에서 경쟁으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끌어갔던 SK하이닉스가 이제 그동안의 주도주의 역할에서 분산되는 모습, 그 역할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SK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인사이드 시그널에 SK그룹주들은 살짝 우리가 조심하고 살짝 뒤로 건너서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시장의 상승 흐름에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또 했다라고
봐도 될 만한 SK 하이닉스 네. 오늘 속절없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네. 방송에서 저희가 왜 SK 하이닉스가 없고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만 알았어도 여러분들께서는 좀 아실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이 여러분들이 오늘 뉴스에 골드만삭스가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지금 이제 중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밉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온 것인데 단기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잠깐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돌아서는 모습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하이닉스가 좋다.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조선주 안 좋아, 조방원 안 좋아 했다가 오늘 조선주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그 시점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SK 하이닉스는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고 지금 보면은 25만 원 가격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를 해줬다가 다시 한번 29만 원을 돌파를 하면요. 네. SK는 그때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우리 진짜 주식 일부 7시부터 8시까지 빠짐없이 시청해 주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매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지켜볼 만한 종목은 지주사 SK 부분입니다. 최근 뭐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슈팅이 좀 나왔었지만 네. 최근 들어서는 좀 차익 실현 빌미가 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타 좀 같은 조정의 빌미가 좀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아니, 요즘 시장의 특징이에요, 앵커님.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고요. SK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SK 그룹주들이 다 빠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야, 하이닉스가 빠졌으니까 다른 SK는 가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가와 만사성 관련 그룹주들이요.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특히 SK는 지금 뭐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비롯해서 649개 종속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안 좋은 흐름이 나오면 이 지주사에 대한 종목은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래도 좀 경고하기는 해요. 다행히 우리 여러분들 이 지주사라고 해서 많이들 갖고 계셨을 텐데 네. 현 가격대에서 한번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 종목은요. 대신에 적으세요. 20만 원 가격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해요.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조정을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20만 원은 가족 지킴선 그리고 22만 원은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보시고요. SK그룹이나 SK 하이닉스가 진짜 시장이 안 좋아서 앞으로 뭐 이거 종목들 때문에 하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잠깐 숨 고르기 그리고 그동안에 올랐던 단기 차익 실현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 오를 수 있는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힘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적 시즌을 맞아서 특집처럼 실적이 답이다. 매일 한 종목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왔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한국항공우주가 되겠습니다. 이야기대로 지금 폴란드, UAE 등 수주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자, 관련해서 K방산, 네. 뭐 비행기 뭐 이런 것들 좀 잘 될 수 있겠죠?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요 여러분들 시장에서요 우리 네. K방산주들이 실적이 너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술도 좋고 제가 오면서 또 이 뉴스를 좀 한번 찾아봤는데 또 드론도 그렇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방산 관련 제품들이 우리나라 제품들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조방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안 좋다 설명드렸죠. 지금 오늘 방산주 몇 개 종목들이 추세를 돌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한국항공우주가요. 네. 한번 이렇게 상승을 줘요. 우리 상승을 주고 뭐든지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옆으로 횡보하고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는데 그동안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 그러니까 조정기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 좋다라고 설명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실적적인 측면으로 비롯돼서 그 추세를 돌리는 초입을 만들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애매했지만 오늘로써 비로소 저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방산주 실적적인 측면을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렸고요. 저는 이 한국항공우주를요 85,000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91,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저와 함께 추적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시즌, 실적주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 채팅창에 봤더니 오늘 우유 드시고 오셨어요? 왜요? 우유빛깔 전태령이라고 남겨주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제 2팩 먹고 오겠습니다. 아, 2팩. 근데 저는 그거보다가도 급등빛깔 전태령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네. 급등빛깔하면 우리가 실적주에서 이야기했던 유한양행. 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것도 급등이 나와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무거운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급등 정말 우유빛깔보다 급등빛깔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 그 아침에 제가 네. 매일 아침 8시에서 10시 너튜브 전태룡에서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냥 뭐 말만 하면 급등하는데 그게 당장 안 가더라도 며칠 있다 간다. 양음양 패턴들이 있으니까 네.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매일매일 아침에 또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가격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셔서 공부하시고, 유한양행은요. 일단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또 우리가 여러 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제 제약주들이 지금 좋아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제약주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현 구간의 이 장대 양봉은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구간은 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뭐가 나올 수 있죠? 혹시 앵커님 기억하세요? 음봉이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봉을 기다리면서 보시면 좋겠다. 그러나 저는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약주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 유한양행은 한번 이렇게 급등을 주고요. 계속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지금 장대 양봉을 올렸지만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도 전고점까지는 못 미쳤다. 그래서 음봉이 나와서 조정을 줬어도 저는 이렇게 전고점까지도 한번 도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업그레이드된 가격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여러분께 요 급소에서만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이야기하지, 상승했을 때는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 가격은 전략상 가격이에요. 저는 이제는 12만 5천 원은 가격 지킴선 보도록 하고 13만 6천 원 돌파하면 더 전고점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뷰까지 해드렸고요. 자, 내일 시장에서 우리는 또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급등주 시그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섹터, 바로 방산과 철강 섹터가 되겠는데요. 방산, 이 부분은 이제 생각이 조금 턴 어라운드 되신 건가요? 그럼요. 왜냐면 우리는 안 좋은데 좋다고 할 수 없고, 그렇죠. 좋은데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방산주가 그동안 안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조정을 줬었잖아요. 그렇죠. 쉬어갔죠. 요번에 이제 변곡을 주고 있어서 이제 방산주는 봐도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방산 관련돼서 이제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다시금 좀 주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증권사에서 이제 호실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다시금 주도주가 좀 된다면 조방원 중에서는 방산일까요? 일단은 조선주하고 방산에서 먼저 움직여줬고요. 원전은 지금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 원전은 자리 안 잡았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요, 여러분들 원전주도 다시 추세를 돌리면 좋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산주들이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도 하반기도 좋을 가능성에 대한 전망들이 증권사의 리포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가에 대한 흐름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지금부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볼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정말 숨고르기 과정을 좀 길게 받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바닥을 잡고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자리는 확실하게 잡아줬는데 오늘부터 분위기가 좀 확 바뀐 걸까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기술적인 흐름을 이야기했는데, 기술적의 흐름을 보여주고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시청자분들. 근데 여기에서 원래 만약에 약했다라고 하면 더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시장에서 방산주에 대한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방산주 하면 또 하나그룹주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갖고 왔고요. 해양, 방산, 수주, 호조로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수급인데요.
최근에 외인들과 기관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주도주의 역할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85만 원 가족지킴선 90만 5천 원 있죠. 돌파하면 저는 살짝 급등, 진짜 무겁지만 네. 한번 급등으로 좀 가지 않을까. 전 그래서 한번 바램에 급등형으로 좀 적어봤습니다. 아, 돌파 급등형을 바라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네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봤다면 하나 시스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자리를 좀 잡아가는 과정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그룹주라고 해도 약간 그 패턴들이 좀 달라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 시스템은 이런 흐름들, 약간의 대형주보다도 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방산 ICT 부품 관련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네. 또 이 방산 전자 분야, 그러니까 전자 관련된 방사전자 관련 업체이거든요. 이런 분야에서 정말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오늘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뭔가 이제 중간을 돌파해 주는 건 없지만 네. 돌파 직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한번 체크 포인트로 해봤고요. 전 이 종목은 54,000원 가족지킴선이고 56,000원 돌파 추세선.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가족지킴선을 제가 뭐 웃자고 여러분께 이혼 방지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건 꼭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지선, 그러니까 가족지킴선이 이탈되면 현금화하고 있다가 저도 괜찮아요. 잽 한 대 맞으면 되죠. 다시 올라가면 그때 원투 때리면 돼요. 그게 진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꼭 끝까지 버텨서 좋은 기회에 더 많이 벌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도 54,000원 가족지킴선을 꼭 지키시면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여러분들 저하고 꼭 추적을 같이 꼭 해보도록 해요. 네, 이어서 볼 종목은 현대로템이 되겠습니다. 현대로템 역시도 상단선에서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고 다시금 좀 추세를 돌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죠. 너무 강해요. 네. 저는 제가 현대로템을 개인적으로 왜 좋아하냐면 남북경협주 하면 또 전태룡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전에 남북경협주 관련해서 현대로템이 테마주로서 진짜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철도 회사에서 지금 방산주로 정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K2전차 그리고 이제 차륜형 장갑차 이런 부분에 네. 실적이 너무나 좋다. 그리고 하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락을 안 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셉니다. 물론 이러다 갑자기 꺾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지금 18만 5천 원 가족지킴선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3,3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 종목 중심에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현대로템이 20만 돌파하면 추세형이라고 보고요. 갑자기 또 우리 현대로템 보니까 우리가 한번 또 남북경협주 크게 한번 먹고 나왔거든요. 네. 조만간 또 남북경협주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대단히 크게 벼르고 있으니까요. 다들 큰 돈 벌 각오하고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하면 또 LIG 넥스원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은 거의 전 고점, 신고가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종목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그렇죠. 다른 종목들은 옆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냥 지금 LIG 넥스원은 그냥 정말 이렇게 바로 한 반등해주고 그냥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자, 이 종목은요. 기술력 그리고 EFG 성장이 과속화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오면서 얘기했던 무인, 뭐 드론, 뭐 로봇, AI 이런 국방 기술을 갖고 있어서 진짜 경쟁력이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LIG 넥스원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지속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전고점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요. 네. 저는 여기에서 살짝 조정을 주더라도 돌파 시도가 한두 번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LIG 넥스원은 50만 9천 원 가족지킴선 63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볼 방산 종목은 i3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숨고르기 과정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 숨고르기가 없었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조정을 줄 가능성도 있는데 왜냐하면 전고점을 이제 막 돌파해서 그런데 지금 시장의 특징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의상에도 뭐 예전에 뭐 나팔바지 입었네, 다른 옷 입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주식시장에도요 유행이 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유행은 그냥 이렇게 신고가의 종목을 봐야 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로서 아마 이름을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i3 시스템.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약간 급등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개 뽑아왔거든요. 네네. 왜냐? 국내 유일의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를 공급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린 또 1등 좋아하고 네. 국내 유일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국방력 그 실적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이 종목은요.
밀림이 없이 상승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이 나와서 눌릴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인데 정말 조정 없이 계속 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요 11만 가족 지킴선 12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계속 간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 이어서 지켜볼 섹터는 바로 철강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철강 섹터 최근에 이슈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나온 대로 지금 철강석 값이 지금 뭐 2개월 만에 10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 섹터 우리가 지난번에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하고 나서 상승을 한번 나왔었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너무너무 좋게 보고 있죠. 제가 이 철강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가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게 시장이 좋거나 상승할 때는요. 호재에 반응을 해요. 근데 지금 대형주들 철강 광석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잘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중소형 철강주들을 갖고 왔을 거예요. 이 중소형 철강주들을 보면 테마로 움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섹터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철강 업종 실제 우리가 보면 업종이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앵커님. 그렇죠. 근데 주가는 밀림 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볼 종목은 현대제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솔직히 중국 때문에 좀 어렵기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좀 바뀌면서 주가는 탄력 있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현대제철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 우리 공부하는 곳에서 네. 요 구간에 제가 이제 급수 왔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걸 이야기했을 때 어떤 네. 반응이었냐면 철강 업종 안 좋잖아요 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들 돈은 정보를 선행해요. 그런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산다? 그러니까 그거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에서 밀림이 나와야 되는데 밀림이 없어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수요 산업에 대한 회복이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안 좋다고 하지만 상승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산업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철강 업종들, 중소형 철강 업종 그리고 그 LNG, 알래스카 관련 이슈들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는 현대제철에 대한 가격 전략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33,000원 가족 지킴선, 네. 36,000원 돌파하면 정고점 돌파해요. 그러면 더 날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추세형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철강 쪽에 조금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들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지금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 방송을 왜 보셔야 되냐면요. 봐봐요, 여러분들. 동국제강이 네. 제가 이 아래 라인을 그려놨거든요. 그때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이 구간의 이야기에서 또 이렇게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철강 업종이든 좋은 업종들 이야기해드리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 종목들 다 하락하거든요. 대신에 시장이 안 좋으면 그것도 안 좋다고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동국제강은요. 지금 보면 일단 첫 번째로 건설 경기로 업황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반기부터 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보더라도 옆으로 횡보하고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다가 한 반에 뛰었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흐름이면. 근데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를 내놓고 기관과 외인들 자기들은 몰래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11,200원 가족 지킴선 11,8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 세아베스틸 지주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최근 뭐 비슷한 흐름들 철강 쪽은 다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인데 지금 구간에서 다시금 상단을 좀 돌파할 것처럼 움직이고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24년도에 그 산업 부진으로 인해서 매출이 안 좋았던 회사예요. 네. 매출이 안 좋았는데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25년 올해는요.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뭔가 산업이 안 좋았다가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슈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장이 지금 여기에서 전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만약에 미국에서 정말 알지 못하는 악재가 나와서 흔들릴 수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이 지금 철강 업종은요, 시청자 여러분들 관세에 대한 이슈 기대감도 일부 있어요. 지금 관세도요 국가별로 어느 정도 일부 막 협의한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철강 업종들에 대한 이슈가 좀 생긴다라고 하면 네. 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약간 좀 끼가 있어요. 이 종목은 끼가 너무나 많습니다. 철강 업종인데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최근에 14,000원에서 36,000원까지 2배 이상 상승하는데요. 와. 3달도 안 걸렸어요. 끼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35,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34,000원을 돌파를 해주면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열심히 분석해서 갖고 와봤어요. 2차 파동을 좀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주신 종목이네요.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 고려제강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여타봤던 종목들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작은 듯한 모습은 보입니다. 네, 또 이제 제가 급등주 마스터 아니겠습니까? 네. 대형 철강주를 갖고 왔다면 지난번에 뭐 하이스틸, 렉스틸, 뭐 동양철강 이런 걸 얘기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 얘기할 수는 없고 네. 그래도 이렇게 고려제강 그래도 좀 끼 있는 종목들을 체크했는데요. 지금은 아직 시세를 안 주고 거래량이 없지만 와이어로프라든지 경강선 특수선세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자동차 산업, 광산 선박업, 기계업 공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적인 이슈들이 점차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급등주 마스터. 저는 원래 이렇게 정말 심장 뛰듯이 바짝바짝 뛰는 이런 종목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요즘 노화의 방주라고 해갖고 손실 안 나는 매매 기법을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안 했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진짜 심장 뛰듯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오늘 급소에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방금 앞전에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뭐 현대제철, 세아베스트, 동국제강처럼 흘러가는 패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렇게 흘러가는 패턴이잖아요. 이 종목은요 그냥 정말 심장 뛰듯이 그렇게 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패턴이 좀 달라요. 저는 이거를 18,250원 지지가 되면 한번 이렇게 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19,000원 돌파하면 제가 조금 아껴서 제가 추세형이라고 했는데요. 마음적으로는 진짜 급등형으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일단 추세적인 흐름이니까 추세형으로 보시고 전고점 돌파하는지 보고 돌파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거래량이 터지면 아까처럼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예, 지금 뭐 또 채팅창에 글 남겨주신 분 중에서 네. 진짜 주식 일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쭉쭉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적어주신 분들이 있는데 뭐든 쭉쭉 올라가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쓰시기만 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그냥 링크를 던지세요. 던지고 손잡고 와서 같이 방송 보시면 되죠. 서로 사진 찍어갖고 봤나 안 봤나 인증도 하시고 네. 그럼 제가 더 열심히 팍팍 뛰는 급등주 갖고 오겠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섹터 급등주 시그널 어디가 나왔을까요? 바로 조선 섹터가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 호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 야, 이제 와서 좀 쉴 때 좀 우리가 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쉴 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구간에서는 역시나 방산처럼 좀 업될 수 있는 시그널이 좀 나온 거겠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원금 보장에 대한 표현은 아니지만 최근에 확인하고 매매해서요. 하락할 때도 상승할 때도 일부 조금씩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방법, 노화의 방주를 우리 함께하고 계신 분들하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조선업종들이 안 좋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선업종이요. 안 좋을 때 미리 사는 건 좋지 않아요. 늘 주식은요.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됐기 때문에 조선업종을 갖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하나오션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주로 가장 먼저 올라갔지만 올라간 이후에는 상단에서 좀 박스권을 만드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막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데 좋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거의 한 5, 6개월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돌파할 수, 물론 여기서 횡보를 더 할 수 있지만 저는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종목 뭐 하나오션은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뭐 수주에 대한 뭐 이슈 그리고 뭐 LPG에 대한 운반선 잠수함까지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호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거든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요 구간이 지지가 되잖아요.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 평소보다 거래량이 살짝 더 늘었어요. 네. 더 늘어나면 급등할 수 있다. 따라서 저는 75,000원 가죽 지킴선 그리고 81,000원 돌파 추세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HD 현대 미포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조선 관련해서 오늘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죠. 네, 지금 이 현대 미포는요. 여러분들 친환경 선박 수주 확대하면서 실적이 너무나 좋아져요. 주가도 옆으로 횡보해주면서 이제 상승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고부가 가치 특수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인데 요즘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을 줄 거라고 판단을 했지만 네. 현 구간에 치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현대 미포를 좀 체크했는데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18만 원을 가족 지킴선으로 봤고요. 19만 7천 원 돌파하면 21만 7천 원도 돌파 시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선업종들도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종목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살짝 좀 흐름들이 약하죠. 근데 저는 이런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 이 HD 한국조선해양은 대형 엔진, 뭐 육상용 엔진 발전, 그리고 뭐 해양과학 선박 여러 가지 선박들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실적이 좋아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밀리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상승 치도가 있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못 가면요.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특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알지 못하는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내려온다. 그러면 대형주들은 같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1만 원은 가죽 지킴선 보고 34만 원은 돌파하면 추세형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고 추적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